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예, 시장은 역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방향을 알려드렸고, 지수에 멈출 수 있는 자리까지 체크를 같이 해봤어요. 그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2345포인트 정도가 일단 멈출 수 있는 구간, 여기가 좀 이렇게 깨고 뚫고 올라왔던 자리, 그러니까 한번 멈출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저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코스닥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도 딱 여기 체크해드렸죠. 751포인트 정도에 멈출 수 있다라고 딱 여기 체크해둔 자리 때까지 일단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자, 오늘은 조금 많이 빠졌고 멈춘 자리에서 다 멈췄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멈춘 자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자리에서 멈춰줬죠. 내일은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합으로 좀 관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추가로 여기서 또 빠진다 그러면 정말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일은 FOMC 이제 시작하니까 FOMC 그 회의가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관망으로 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가 아니면 정말 울트라 스텝이 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이 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하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지금 안 하고 있죠. 큰 매매 포지션은 835포인트 정도에서 전부 매도 사인 의견을 드렸고요. 이번 여기선 좀 제가 미스를 했죠. 조금 미스를 했지만, 지수에 미스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매매도 한 번 실수하면 그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좀 요런 장에서는 좀 쉬시라고 얘기 드렸죠. 쉬셔야 된다. 정말 만만치 않다 해서 주말 사이에 또 저번 주에 했던 세력이 정말 악랄해졌다라는 방송과 함께 하면서 요즘 시장의 상태를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매매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땐 무조건 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매매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만 5%, 10%, 20, 뭐 15% 금방 빠지고요. 버텨주는 것들도 되게 힘이 없다.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은 정말 개별주적으로 테마적인 것들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도 지속적 수급성은 없다라고 보면 정말 단기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채널 안 보시겠죠. 단타 치고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채널 공부도 안 하시고 안 보셔도 되는 베테랑들이실 테니까 그렇겠지만, 베테랑조차 수익내기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또 언급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기다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도 좀 많이 크게 열어놔야 된다. 조금 템포를 많이 좀 늘리시라라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멈춤 자리 멈춰줬고 조금 FOMC 결과를 지켜보자.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다고 뭐 호재고 반등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같이 체크해 보기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오늘 좀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냐, 요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잡히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지금 소비자 물가에서 좋게 나오지 않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되게 짧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업들의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건데요.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고 기업도 금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부채 비율이 있고 금리가 있죠.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불렸을 때 저금리에 나름 우리보다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부채가 지금 최근에 4%가 넘었어요. 그러면 기업들도 더욱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기업 실적들도 안 좋아질 거고, 도산하는 기업도 생길 거고, 안 좋은 기업도 많아질 것이다. IMF 때처럼 그렇게 좀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기업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경계가 침체됐다라는 것도라는 거지만, 우린 주식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주식 시장도 좋을 게 없구나. 주식 시장도 하방이 강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주식은
정말 역배팅을 지금도 해도 늦지 않을 정도의 시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빠르지 않게, 좀 급하지 않게, 좀 매매를 좀 엄청나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려 계신 것들은 일단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 시장의 안정을 좀 깨야겠죠. 무슨 뭐 전쟁의 종결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해서 뭐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재료가 없어요. 상승해줄 재료가 없다는 게 시장 상승의 부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힘들게 수익도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거 한번 종목도 한번 훑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저번 주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자. 세력이 관여한 것들에서 몇 개 보긴 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봤던 거고 15일 날 이럴 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봤었죠. YG 엔터테인먼트 하나투어는 이제 매도, 그다음에 세종메탈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거의 다 수급이 되게 약해요. 약하고 상승은 약하고 되게 하락은 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되게 짧아서 정말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수익입니다. 정말 짧아요. 뭐 3% 5% 내기도 힘든데 빠질 때는 그 반납은 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하기로 했던 거 못했던 거 새로운 매매 패턴이 생겼다라고 했던 게 이제 투매를 일으키고 다시 주요 지지대 회복이죠. 그거를 이제 얘기 드렸는데 종목을 몇 개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딱 세 가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요런 거죠. 새로운 패턴들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가온 칩스를 완벽 분석해가지고 좀 많이들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이제 되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렸는데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좀 오래돼서 지워졌는데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딱 보시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중요했던 자리죠. 여기가 굉장히 이 종목한테 정말 바닥의 끝자락이었던 게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장 바닥으로 작용됐지만 여기가 안 좋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버텨주는 것 같이 나오다가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 구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여기 지지대를 보고 예전처럼이죠. 예전처럼 지지대 매물대를 보고 매매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투매형 캔들이 나오면 손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손절도 하고 뭐 짧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요거죠. 요렇게 이제 투매를 일으키고 지지대 깨는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세력들이 평단가가 22,000원이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평단가를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안 깼다는 거죠. 깨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깨지 않아도 굳이 거기서 또 그 패턴 안에서 검색기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도대로 좀 흘러갔다라고 본다 그러면 요즘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런 지지대 22,000원대 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요런 거를 털고 간다라는 개념이죠. 털고 간다. 그래서 요런 캔들들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깨고 나서 다시 22,000원을 회복하는 패턴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시세가 나더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털고 매물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강하지 않더라도 여기 올라왔던 힘으로 인해서 상승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돈만 내서 올라오면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온칩스는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가 24,000원 여기가 넘어야 된다 그랬죠. 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를 일단 못 넘고 바로 밀렸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또 뒤지고 올라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시장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때 좀 투매를 일으키고 세력이 다시 관여해서 올려줬다는 게 중요했다라는 게 또 한번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24,0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로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어드렸죠. 요런 흐름으로 추세가 나오더라. 지금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 그래서 추세 맞게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당장 여기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여기가 이제 또 매물이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 현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저항대 좀 수익 실현 해가면서 보셔야 된다. 왜냐면 수익은 굉장히 짧고 반납은 되게 빠르다라는 거. 오늘은 좀 이렇게 매도량도 좀 나왔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를 올려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건 당장 주주분들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추세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깨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온칩스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종목이니까요. 삼성전자 뭐 어쨌든 개별주로서 움직이는 것들이고 섹터 전체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반도체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엔터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주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힘든 구간을 겪고 있으니까 섣부른 매수는 조금 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이지트로닉스고요. 사실 이 폐배터리가 굉장히 또 시세가 많이 나긴 했죠. 단기가 안 좋은 장에 비롯해서 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세비캠이 이제 그 폐배터리 대장으로서 신규 상장주로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시세를 냈고요. 이지트로닉스가 좀 후발주자였고 제가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14,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되게 강한 이제 그 매물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지받고 했다 깼다.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보면 여기에 투매 구간이 나온 거죠. 투매 구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했던 여기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아니 시가가 아니라 매물대를 회복했던 14,800원이 중요했던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지만 여기서 맞았지만 다시 한번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딱 보시면 이때 또 똑같이 패턴으로 가온치수처럼 이렇게 이탈을 시킵니다. 그럼 이럴 때 기존에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투매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버티는 구간일 수 있겠지만 좀 이제 관심 있으셨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회복했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면은 깨고 내려서 깨졌나 보다, 투매 일어나고 무너지나 보다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날 회복한다라는 거죠. 다음날 회복했더라. 그러니까 회복하면서 좀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회복하면서 올린다. 그래서 여기 매수 타점이 새로운 매수 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투매를 일으키고 다시 회복한 금액대, 요럴 때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차 다시 한번 여기서 뒤져주고 올라가지만 17,000원 위를 돌파 못하죠. 세비캠도 시세를 내고 누르고 있고 이 친구도 지금 3분봉류로 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많이 안 좋아져서 시세가 반납되는 보다라고 좀 이렇게 보는 게 에너지 쪽으로는 더 강하겠죠. 강하겠죠. 일단은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크게 나가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시세가 분출됐다. 분출됐고 좀 여기 고가대에서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더라. 나오곤 있더라.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대응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14,800원이 되게 중요한 금액대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작용되고 있고 하지만 좀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가 깨고 나오는 투매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 보유자분들은 벌써 수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죠. 17,000원 인근에 수익 실현 되셔야 되고 재차 신규 매수를 보는 자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지트로닉스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세아 메카닉스고요. 이 친구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천드렸는데 이탈을 했죠. 요때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요때 한번 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여기가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 두 군데 안에서 평단가 만들면 좀 시세가 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강하진 않지만 이탈을 시킵니다. 강하진 않지만 이탈을 시켰어요. 이탈을 잠깐 시켰죠. 여기 좀 하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여기서 회복을 합니다. 이날이 또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지 6,100원대를 깨더라. 깨고 나가지고 회복하더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만 봐도 6,000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6,000원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데 6,000원이죠. 6,000원. 6,000원을 이탈하더라. 6,000원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앞에 딱 멈췄던 금액대가 여기고 여기를 이탈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적으로는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되니까 여기서 투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잡아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대, 매물대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그 투매가 나오고 나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 투매가 나오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회복할 때가 매수 타점이더라.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매매 타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아 메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체크해 놓은 구간이죠. 박스를 구간으로 봤을 때 7,500원 저항을 막고 있고 체크해 드린 데죠. 체크해 놓은 데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건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8,000원 초반, 8,000원 초반을 또 넘지 못할 테니까 혹여나 올라가더라도 지속적 분할 매도가 돼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죠. 안 되고 재차 내려오더라도 요 거래량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없이 쏟아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고가대에서는 또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좀 매도가 나왔다는 건 재차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삼성생명이고요. 이것도 이제 추세대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추천 드려서 단기적 요렇게 추천을 드렸죠. 요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다. 여기 이제 이 캔들을 보고 추천드렸던 거고요. 올라올 수 있는데 눌림목에 봐야 된다. 요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추세 그어드렸죠. 제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추세대에서 바로 여기서 좀 이렇게 수정할게요. 요렇게 바로 고가를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적으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생명한테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만 1,500원 정도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솔직히 해볼 만하다. 장이 좀 안 좋은데도 좀 장에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화재나 생명보험, 보험주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또 강했던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이제 금융주가 그럼 올라가나?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올라가나 하고 봤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역시나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가치주나 이런 것들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KTNG 이런 것들이 올랐다는 얘기죠. 강하지 않더라도 버텨줬고 아니면 통신주 이런 거. 근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흐르고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좀 거기 반영되기도 하고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렸던 게 뭡니까? 지배구조 얘기 드렸죠. 지배구조로 조금 할 수 있나? 라는 게 일단 재료성으로 있고 추세적으로 우리가 봤던 추세가 61,500원 정도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좀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는 있는 게 코로나 이후로 자체 본업이 좀 약화된 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좀 타격이 있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우상향으로 틀어주고 이렇게 올라와 주고 했다라는 걸좀 좀 두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성생명한테 중요했던 금액이 여기 6만 1,000원 구간을 회복하고 올라왔다는 걸 의미 두고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손절 라인 꼭 지켜야겠죠. 장이 안 좋은 만큼. 그래서 해주는가 봐야 되고 사실 이제 금융주로 올라가는 건 제주은행 이런 거 좀 가볍고 이런 것들만 금리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금리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고 KB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DB, 손해보험 이런 것들도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SK고요. SK도 최근에 다시 얘기 드렸죠. 22만 5천, 7천 중요하긴 한데 요 추세 하나 새로 그어드렸죠. 여기가 외부 추세가 작용됐다라는 얘기 드렸고 외부 추세가 작용되는 걸 막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대로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22만 5천, 7천 대응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21만 5천, 20만 9천원까지 다시 한번 좀 내버려 두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1만 5천원도 이렇게 신기하게 돌파해줬던 자리고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추천드렸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추천드렸던 자리잖아요. 21만 6천원, 6천원 얘기 드렸었는데 외부 추세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수익을 반납돼 요때 사신 분들은 수익은 반납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규적으로 이 금액대 어떻게 작용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SK가 시세가 날려면 여기 외부 추세와 여기 금액을 좀 돌파해 줘야겠죠. 돌파해 줘야 되는데 악성 매물 구간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가에 사시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금액도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6만 원, 7만 원대 26만 원, 7만 원대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기회가 온다면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 얘기 드리면서 좀 먼 얘기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때 이제 분석을 해놓고 좀 따라가지 말자. 많이 떠 있다. 좀 시세 강하게 올려줬다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도주인 척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주도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박스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건 맞는데 대시세가 나거나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밀리는 거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이방원의 방산을 맡고 있는 방산주.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다르죠. 다르게 돌파돼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매물을 좀 가벼이 했다라는 건 포인트가 맞거든요. 그렇게 돼서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68,000원 68,000원 여기 구간은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상향으로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가더라도 시장이 가더라도 요렇게 파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대긴 하다. 이게 상승 한파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파동의 중심 자리대이면서 추가 중요한 매물 구간이 68,000원 중반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자, 주봉으로 보시면 더 이해 가실 겁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68,500원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박스를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여기도 돌파됐던 52주를 시온가를 만들어줬던 그 자리가 68,000원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이 자리대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주이방원의 조를 맡고 있는 조선이죠. 조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자리대다 얘기 드렸죠. 97,000원 8,000원 중요한 자리대다 얘기 드려서 반등은 나오지만 역시나 좀 다시 밀리죠. 다시 밀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열어놨던 금액이 요거 일단 지워 놓을게요. 요겁니다. 9만원 91,000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91,000원 금액이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이고 여기가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줬던 좀 돌파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해서 강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 91,000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온다 그러면 시장은 좀 안 좋더라도 좀 이제 그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섹터 움직일 수 있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금액이니까 죄송합니다. 91,000원 구간 조선주 태조 이방원의 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그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오히려 요즘에 재건주가 머리를 틀었고 올라왔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관심 드렸던 금액이 이 두 군데죠. 8,200원, 8,100원만 보자 얘기 드렸는데 8,200원, 8,100원에서 시세 다 났습니다. 이제 뭐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는 좀 대응을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시세 났죠. 8,200원 와서 시세 났고 그 밑에 8,000원까지 얘기 드렸고 8,000원에서도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났죠. 슈팅이 났죠. 그러니까 사실 요런 자리대 중요한 자리대 체크해 놨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타각이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두 번 나왔던 거죠. 근데 더 이상은 사실 힘든 거죠. 더 이상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8,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봐야겠죠. 8,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봐야 되고 8,00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재차 밑단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8,000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000원이 안 깨지는 거를 꼭 보시면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8,000원 꼭 중요하겠고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8,000원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면 아까 얘기 드렸죠. 8,000원을 이탈시키는 트랩이 나올지언정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추세 올려주고 8,000원 회복하면 다시 봐서 또 시세를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투매를 좀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8,000원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더라. 그렇게 돼서 재건주를 또 볼 수도 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신 것들은 잘 면밀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피어셀입니다. 두산 피어셀도 체크드렸던 금액까지 다 달았죠. 31,000원 구간이 얘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요거죠. 여기서 투매를 일으켰던 구간이 여기에요. 31,000원이에요. 그래서 31,000원을 회복했던 자리가 이번 시세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세 났다가 컵앤핸들 형태를 만들고 가는가 했더니 제가 그어놓은 굵은 장기 외부 추세선이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고가를 낮추고 결국은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도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반등 못하면요 흘러내린다는 신호예요. 요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몇 거래일 동안 이 금액을 지켜줬다라는 건 지지받았다라고 보기보다 깨고 내려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샀을 때 빨리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악성 매물이 또 쌓였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34,000원이 올라오면 회복하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31,000원이 안 깨지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1,000원, 1,300원 여기가 이탈 안 하는지가 그렇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시장 급할 거 없습니다. 저 인플레이션 그 FOMC 결과 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